2013년 7월 25일 중국 헤이룽 장성 자무스시의 경찰은 이날 한 건의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한 아버지가 다급하게 찾아와서는 딸이 어제 친구 집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간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된 딸은 당시 17살이었던 후이시안. 처음에 이 부모님은요, 딸이 친구 집에 갔으니까 자고 오나 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지금 집에 후이시안 있나요? 어제 저희 집에 오기로 했는데 오지도 않고 연락도 계속 안 돼서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딸 집에도 없는데. 원래 이 후이시아는요, 어딜 가든 항상 걱정할 부모님을 생각해 먼저 전화하던 아이인데 이럴 애가 아닌데. 이에 바로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녀의 통신기록 조회 결과 그녀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은 원래 만나기로 했었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말로는 후이시안이 외출하기 전 자기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야, 나 이제 니네 집으로 출발한다? 니네 집으로 이제 출발한다 라고 하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럼 못해도 20분에서 30분 전에는 도착하겠다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친구에게 후이시안의 문자가 한 통 날라옵니다. 나 니네 집 가는 길에 임산부 한 명 만났는데 몸이 살살 아픈가 봐.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니 임산부 집에 데려다 주고 바로 넘어갈게. 그 이후 연락이 딱 끊긴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단서가 나왔죠. 임산부. 정황상 이 임산부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같은데 바로 경찰은 후이시안의 집 근처 CCTV를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바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CCTV상에 한 임산부가 보이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쩔뚝쩔뚝 거리면서 후이시안 쪽으로 걸어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푹 쓰러집니다. 이 모습에 정면에서 오고 있었던 후이시안 놀래가지고 바로 임산부에게 달려가죠. 당시 후이시안은요 17살 어렸지만 병원에서 수습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아픈 환자들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CCTV 속의 후이시안 그녀는 임산부와 몇 마디 얘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그녀를 일으켜 세워 둘이 함께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아픈 사람을 돕는 듯한,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경찰은 이 속에서 이상함을 발견합니다. CCTV 화면을 좀 더 앞으로 당겨보니까 이 임산부의 행동이 이상해. 후이시안을 만나기 전 이 임산부는요 아프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잘 걸어요. 씩씩해. 그런데 앞에 후이시안이 걸어오는 걸 본 뒤 갑자기 그녀는 쩔뚝쩔뚝 거리기 시작하면서 후이시안 쪽으로 걸어오더니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싶으니 푹 쓰러집니다. 경찰이 보기엔 이거 100% 쇼 같은데. 경찰은 바로 이 둘이 어디로 향했는지 계속해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 한 외진 동네로 들어가요. 아니 후이시안이 이 임산부 집에 데려다 준다고 부축해서 같이 집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집에 왔으니까 후이시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후이시안 안 나와. 오히려 약 3시간 뒤 같이 들어갔던 임산부와 30살 안팎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나옵니다. 손에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말이죠. 이들의 행동은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주위를 막 살피고 눈치 보고 이 새끼들, 이 두 년놈들 찾아야 된다. 경찰은 사건 당일 후이시안과 임산부가 갔던 동네 집을 찾았습니다. 당시 임산부의 이름은 탐베이. 그녀는 백운강이라는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어요. 경찰이 CCTV 속 집을 찾았을 때 그땐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요 직감적으로 이 백운강의 이 고향집을 알아보고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요. 역시 경험 많은 경찰, 촉 죽지 않았습니다.
딱 거기 숨어 있었어요. 백운강은요, 경찰을 보자마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이 후이시안을 죽였다고 인정해요. 아내와 둘이 죽였다. 이 사건이요, 정말 어이없는 건 범행도 범행인데 범행 동기예요. 왜 그 어린 17살 소녀를 죽였는가? 실제 이 세 사람은요,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냐고. 탐베이는 집안의 막내딸로 오만 사랑을 다 받고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나 잘났어 라는 맛으로 컸는데 얼굴까지 이뻐. 그러니까 어딜 가도 나 이쁘다고 대접해주고 남자들이 막 줄을 서네. 졸업 후에 그녀는 한 회사에 취직합니다. 그렇게 잘 다니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자기 후임으로 들어온 백운강이었어요. 백운강은 중학교 자퇴한 뒤에 혼자 자라고 혼자 커온 남자였습니다. 그녀와는 가정 환경이 전혀 달랐죠. 그녀는 자신보다 5살 어린 백운강의 이런 결단력, 리더십에 반했고, 백운강은 탐베이의 이쁜 외모에 반해 2011년 금방 둘은 사깁니다. 하지만 탐베이의 부모님이 처음에 이 교제를 반대해요. 왜냐면 이 백운강 사실 2번이나 이혼한 이혼남이었거든요. 부모 마음에 이혼한 사유가 있을 거다, 이유가 있을 거다. 네 얼굴에 네 스펙이면 걔보다 더 좋은 놈 만날 수 있는데 왜 걔를 만나냐. 하지만 이미 난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미치겠어. 그래서 탐베이는 2012년 집에서 몰래 자신의 호적 등본을 꺼내 가출, 백운강과 도망칩니다. 그리고 2012년 도망친 곳에서 혼인신고까지 해요. 이것뿐이게요. 얼마 안 가 임신까지 합니다. 부모님은요, 이걸 알고 또 뒷목 잡았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데 어쩌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애까지 생긴 마당에 결국 둘 사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부모님의 이런 걱정과는 달리 백운강 잘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누가 봐도 좋은 남편, 주변 사람들이 탐베이를 굉장히 부러워했었대요. 하지만 이들의 행복한 시간은 그녀가 임신 7개월이 들어섰을 때 임신 7개월 차에 멈춰버립니다. 이때 백운강이 맨 처음 둘이 같이 일했었던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이제 전 동료 직원들과 이제 식사 약속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식사 자리에서 백운강이 탐베이 임신했다고, 자기 아버지 된다고 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안 맞아. 백운강이 딱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동료 한 명이 먼저, 야, 너 아직도 탐베이랑 만나냐? 나는 진짜 네가 걔랑 왜 만나는지 이해가 안 돼. 이러니까 백운강이 자기도 모르게, 아, 헤어졌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해? 사귀고 있다고 하면 되지. 참, 뭐 여튼 헤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동료가, 그치 헤어졌지? 야 잘했다. 야 솔직히 탐베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한 애 아니야. 사실 걔 있잖아, 너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그 훨씬 전부터 여기 직원들 여러 명 만나고 다니고 문란하다고 회사 내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애야. 걔 너 만나면서 다른 애 또 만나고 그랬을걸? 네가 훨씬 아까웠어. 야 잘 헤어졌다. 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에 백운강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한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아, 어쩐지 내가 탐베이랑 사귄다고 하니까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나는 이쁜 여자친구 사귄다고 부러워서 쳐다보는 줄 알았는데 호구 잡혔다고, 나 호구라고 다들 그렇게 쳐다본 거였구나. 이 말 듣고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 가자마자 탐베이와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너 예전에 같이 회사 다닐 때 나 만나면서 딴 놈도 만나고 그랬냐? 너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새끼들을 만난 거야? 등등등. 탐베이는요, 자신의 이런 과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다 널 만나기 전 일이고
솔직히 너랑 만나면서 초기에는 그래 나도 아직 마음이 확신이 안 서. 너 만나면서 좀 다른 애도 만나고 하긴 했었어.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야. 네가 너무 좋아져서 바로 정리했어. 난 지금 널 진심으로 사랑해. 하지만 이미 신뢰는 깨져버린 상황. 그녀가 뭐라고 말을 하든 백운강 피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싸워요. 백운강이요 이때 이혼까지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뱃속의 아이 때문에, 그리고 탐베이 또한 애절하게 잡아요. 그래서 결론은 계속 함께 삽니다. 하지만 같이 살면서도 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그는 자신의 깊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한 비밀을 이때 아내에게 털어놓습니다. 그건 자기가 처녀 컴플렉스가 있다고. 사실 이 백운강이 2번이나 이혼한 그 이유는요, 자기가 바람펴서였어요. 왜 바람폈냐? 결혼한 2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거든. 난 처녀를 원했는데 처녀가 아니었어서 이제 바람피고 한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탐베이, 너도 처녀가 아니야. 이 말에 탐베이 열받은 거예요. 이 무슨 개 같은 말이야. 그래서 말싸움을 막 하다가 탐베이 입에서 나온 말, 그럼 처녀인 어린 소녀라도 너한테 갖다 바칠까? 이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이게 탐베이가 진심이 아닌 화나가지고 막 쏘아대다가 막말로 나온 거였대요. 그런데 이 막말을 백운강이 옳다구나 잡은 거예요. 허, 진짜? 어린 소녀, 처녀를 내 앞에 갖다 줄 거야? 이런 말을 막말이든 뭐든 입에 올린 년이나 그걸 좋다고 덥석 문 놈이나 그년의 그놈이죠. 저라면 딱 남자가 이렇게 처녀 데려다 줄 거야? 하는 그 순간 진짜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헤어질 것 같은데, 이 탐베이는 하긴 내가 백운강한테 상처를 좀 줬지. 예전에 지 만나면서 딴 놈도 만나고 했으니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한번 해줘볼까? 그래서 둘이 계획을 막 짜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 그들의 타겟은 13살 소녀였습니다. 탐베이는 똑같이 배가 아픈 척을 해요. 애야 미안한데 이모가 배가 너무 아파서 부축해서 이모 집까지 좀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이 착한 아이는 네 도와줍니다. 집 앞까지 같이 와요. 그때 탐베이는요, 애야 너무 고마워.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 하지만 이때 13살 애가 아니요 저 학원 가봐야 돼서 죄송해요 하고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실패합니다. 두 번째 타겟은요, 백운강의 큰딸, 이 큰딸의 친구였습니다. 당시에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큰딸이요, 초등학생이었대요. 이 버러지 같은 놈이 진짜. 여튼 이 딸한테 집에 친구들 데리고 와서 놀으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딱 오니까 제가 좋겠다. 탐베이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탐베이 바로 주스에 수면제를 타서 애들한테 줘요. 니네들 이거 먹고 놀아. 아이들은 그 음료수를 받아 먹고 얼마 안 가 바로 잠들었습니다. 옳다구나. 바로 이놈, 자기가 점 찍었던 자기 딸 친구를 자기 침대로 옮겨요. 그리고 나쁜 짓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자신의 깊은, 그 아주 깊은 곳에 있던 작은 양심이 깨어난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딸 친구를 건드려 버리면 내 딸 학교는 어떻게 다니지? 그래서 다행히도 멈춰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바로 친구 딸을 거실에 다시 눕혀놓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범행도 실패. 연속적으로 실패하자 이 부부는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포기란 없다. 사실 사건의 그날은요, 계획한 날이 아니었어요. 임신 산정 검사를 마치고 탐베이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데 내 앞에 마주보고 한 여자애가 걸어오는데 딱 봐도 어려 보여. 순간적으로 쟤다. 그래서 바로 남편 백운강한테 전화한 거예요.
괜찮은 애 하나 발견했다. 내가 곧 데리고 갈 테니까 집에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 후에 탐베이는 천천히 후이시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곤 그녀 보는 앞에서 헐리우드 액션을 시작해요. 어머나! 길거리에서 혼자 쓰러지는 척. 이 모습에 착했던 후이시안 놀래서 바로 달려간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 말에 탐베이는 괜찮아요. 제가 좀 어지러워서 그런데 저희 집까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탐베이 말에 후이시아는요, 한치의 의심도 망설임도 없이 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때 친구한테 메시지 보낸 거예요. 나 임산부 만났어. 데려다 주고 갈게. 그렇게 집 앞에 도착한 후에 탐베이는 너무 죄송하고 고마워요. 들어와서 물 한 잔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이 말에 의심 없이 집 안으로까지 들어간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이때 집 안에 있던 백운강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면제가 들어간 물을 대접했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후이시안을 소파에 앉힌 뒤 그냥 기다려요. 약효가 돌기만을. 그렇게 얼마 안 가 후이시안 기절하듯 잠에 빠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백운강 그녀를 침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라? 이 여자 생리 중이네? 그걸 확인한 그 순간 백운강 짜증나네 진짜. 흥미가 딱 떨어진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범행 시도였잖아요. 그런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난 겁니다. 바로 백운강은 탐베이를 이 침대방으로 불러요. 야, 얘 생리한다. 할 맛 딱 떨어져. 그러니까 탐베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백운강이 뭘 어쩌긴 어째. 얘 풀어주면 우리 얼굴 다 봤는데 신고하면 우리 완전 끝나는 거야. 뭐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또 탐베이가 살인하자고? 당신 미쳤어? 이렇게 둘이 막 투닥투닥 하는데 이때 누워있던 후이시안이 쓱 침대에서 일어난 겁니다. 뭐야 하면서 일어나니까 백운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바로 옆에 있던 베개를 가져다가 후이시안 얼굴을 막 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탐베이는 후이시안이 막 살려고 발버둥을 쳤을 거 아니에요. 이때 후이시안의 손발을 못 움직이게끔 잡아요. 그렇게 죽인 거예요. 죽은 걸 확인한 후에 이 둘은요 고민하다가 바로 여행 가방을 꺼내 그 안에 시신 넣고 장거리 여행 가는 척 나와 자기 집에서 20km나 떨어진 교회에다가 갖다 버린 겁니다. 지금 이 가방 안에 시신이 있다는 건데 다행히 이들의 범죄는 모두 CCTV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빨리 체포될 수 있었죠. 재판 결과 중국 법원은 백운강에게 사형을 그리고 탐베이는 당시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실제 탐베이가 체포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아이를 낳았대요. 하지만 당연히 자기 손에서 키울 수는 없었죠. 현재 자기 부모님이 키우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정말 사람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한 악마 부부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